현재 전력화돼서 배치된 현무 미사일만 1,500여 기가 넘거든요.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의 전력 중에 압도적인 공중 우세를 비롯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타격 기반 체계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무뿐만 아니라 K239라 불리우는 천무 그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강력한 무기인데, 우리나라가 이러한 집속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의 육해공, 군사력을 비교한다면 어떤가요? 이제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매년 전 세계 각국의 군사력 순위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재작년 전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에 이름을 올렸다가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이제 5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GFP의 발표를 인용하자면 지금 34위에 이 랭크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GFP의 군사력 순위는 사실 재래식 무기에 한정해서 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대량 살상 무기라 얘기하는 우리가 핵무기나 또는 핵 보유 여부, 그리고 뭐 생화학 무기라든가 이러한 대량 살상 무기는 제외입니다. 각국의 그 국가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데에 핵무기 보유 여부를 감안하지 않고 군사를 평가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하지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1945년 이제 태평양 전쟁이죠.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을 맞이했던 1945년 그해 8월에 인류의 역사상 가장 궁극의 무기라는 핵무기가 사용된 처음이자 마지막이 1945년 8월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것인데,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경국은 어떤 그 자멸이나 공멸을 감안하지 않고, 왜냐하면 핵 보복이라고 하는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럼 좀 그런 어떤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걸 가리켜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뭐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핵을 보유한 국가는 핵을 보유한 국가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핵 응징, 핵 보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은 핵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핵이 없어서 어떡하냐? 우리는 한미동맹에 근거하여 미국의 핵 우산을 제공받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핵 공격을 하는 순간 미국의 자동적인 핵 우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핵 보복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로 하여금 핵은 보유했을 때 그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북한이 그건 사용한다라는 전제를 뒀을 때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핵무기 보유 여부를 제외한 그럼 나머지 재래식 전력만으로 비교했을 때 이제 군사력 순위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이 5손가락 안에 들고 북한은 현재 34위라는 것인데, 그럼 말씀드렸듯이 핵 전력을 제외한 북한의 전력을 좀 평가를 해보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진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단 수일 만에 400만 이상의 500만에 가까운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를 발간하죠. 그래서 국방백서에는 적 위협이 나와요. 그중에 이제 북한의 적 위협 상황이 제시가 되면서 거기에 북한의 120만에 달하는 128만이라고 하는 상비 병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서 지금 현재 60만에서 다시 50만대로 줄어들었고, 지금 현재 50만대에서 지금 약 한 46만에서 48만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북한의 병력은 128만이고 우린 지금 46만이다? 그러면 상비 병력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군사력 열세에서 이런 병력 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데,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인데, 북한의 상비 병력 128만 중에 약 한 60에서 70% 정도 가까이가,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인근에 MDL, 그 DMZ의 휴전선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전력들인데, 근데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이상, 북한의 인구는 뭐 2,500만에서 2천만대로 초반으로 떨어졌다가 우리 정부 당국이나 그리고 탈북민들 또 북한의 고위 탈북 인사들의 또 증언에 의하면 북한이 2천만이 안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한 1,800만 내외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인구는 줄어드는데 북한의 상비 병력은 줄어들지 않는, 그러니까 이 128만이라고 하는 게 좀 미스터리한 숫자인데, 사실은 이 128만의 북한군 상비 병력은 한 번도 검증하지 못했고 검증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현대전장에서 특징은 단순히 병력 수가 우위에 있다고 해서 전쟁이나 전투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상비 병력 수만을 갖고서 우리가 뭐 열세에 있다, 뭐 북한이 우위에 있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 보고요. 지상 병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처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재래식 전력들, 이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전차로부터 자주포, 뭐 대형 방사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지상 화력 기반 체계들, 그런 투발 체계들, 사실은 뭐 북한의 이러한 지상 전력들은 휴전선 인근에 또 많이 배치가 돼 있는데요. 투발 가능한 투발 수단으로서 북한의 화력 기반 체계가 휴전선 인근에만 약 한 2만 5천여 문 이상의 그런 화력들이 대량 배치돼 있다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화력 기반 체계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사실 국방부가 아니라 포방부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퀴가 달려있는 지상에 이러한 화력 기반 체계에 화포가 달려있는 무기는 약 5,600여 문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북한의 전력과 수적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 질적 우위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데, 결국 이러한 뭐 전차로부터 자주포, 그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기반 화력 체계들이 그 압도적인 그런 성능 우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이러한 장비들이 사실은 그 지상의 이런 기반 화력 체계들뿐만 아니라 공중 또는 해상 무기 체계들조차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공중 우세에 있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게, 항공기에는 군용 항공기에는 특수유를 넣어야 되는데 에너지 상황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기름도 군용 항공기 전투기를 띄우는 데 있어서 지금 그 기름도 부족해서 제대로 된 훈련조차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북한의 그런 군사력 수준을 보아했을 때, 만약 유사시 전시 상황에 돌입했을 때 북한의 이러한 지상으로부터 공중 해상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무기 체계들이, 재래식 무기들이 온전히 작동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데 있어서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평가는 전쟁을 벌이고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북한의 군사력 상황은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재래식 군비로만 보더라도 뭐 질적으로나 수적으로나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훨씬 더 우위에 있고, 그러한 점은 GFP와 같은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의 발표대로 우리나라 군사력 순위 5위, 그리고 북한의 군사력 순위가 30위권 밖에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건 단순히 재래식 전력에 의한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해서는 군사력 우위에 있다는 것은 이건 객관적인 팩트고 사실이죠. 근데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단순히 이런 재래식 어떤 그런 어떤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단순 평가할 수가 없는 게, 그 직접적으로 싸우는 군인들의 훈련 강도라든가 싸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기나,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런 확고한 대적관이라든가, 그리고 국가를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투철한 안보 의식, 이제 그런 무형의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걸 온전히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것도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국가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그 러시아의 그런 군사 강대국의 그런 압도적인 군사력을, 그런 부분들을 압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대표적으로 우리 오늘날 현대 전장에서도 단순히 뭐 병력수라든가 그 우수한 성능의 무기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적 그런 무형의 그런 가치도 결국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가 되는 것이죠. 러우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을 보았을 때 현재 북한군의 상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북한의 이제 우러 전쟁에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파병이 됐죠. 그래서 1만 2천에서 1만 3천 정도의 전투병이 파병이 됐는데, 쿠르스크 지역에서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을 하고 있고 러시아 군과 같이 군사작전을 연계해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파병된 인원들은 이제 북한의 최정예 부대 중에 하나인 이제 11군단, 폭풍군단이라고 불리우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11군단은 산악 경보병 부대예요. 그런 산악에서 고속 기동을 위한 그런 훈련을 많이 하는 부대고, 그리고 경보병 부대로서 결국은 우리나라 한반도 지형 특성상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이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북한의 이 11군단 폭풍군단은 강원도 동해안과 그리고 또 일부 경기도 그 산악지대의 후방으로 산악로를 이용해 우리 후방 깊숙이 침투를 해서 그 산악 기동을 통해서 우리 주요 군부대나 군시설 또는 주요 관공서나 우리나라 그런 주요 그런 산업시설들을 파괴하고 그 사회적 동요와 혼란을 야기하면서 그 후방에서의 그러한 특작부대 임무를 수행하는 주요 임무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무장도 개인하기 위주로만 이제 경량화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산악 기동로 침투를 위한 신속한 그런 침투 기동을 하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현지 지역은 산악지대라기보다 그 광활한 평야지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개활지나 평야지대에서 이 산악 군단이 폭풍 군단이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처음에 의구심이 좀 들었죠. 뭐 병사 한 개인의 뭐 어떤 훈련 상태라든가 전투력 자체를 측정하기는 좀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의 어떤 그런 드론 전력이나 드론 공세에 지금 북한군마저도 맥없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것들을 우리가 현지의 그런 관련 보도나 또 그런 내용들을 접해서 보면, 한 개인의 장병의 전투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무기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하고 이 무기 체계에 대한 첨단 무기 체계에 어떻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군이 이번에 많은 학습을 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런 학습 효과가 생겼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전장에서 이런 드론 전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투 형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전투에 대한 일종의 대응을 위해서 이제 북한군은 일종의 그런 학습 효과의 중요한 계기가 됐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근데 여전히 또 북한의 전투력이나 북한군 실상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는 우리 정부 당국이나 군에서도 지금 면밀히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에 대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날의 현대전장과 그리고 장차 미래전장은요, 초정밀화 그리고 초장사정화, 정밀 타격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사일 발사 버튼 하나로 전쟁이 시작되고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특히 한반도는 종심이 짧고 그 전구가 협소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전제를 제외했을 때 보자면, 지금 뭐 우리 수도인 서울 그리고 북한의 평양, 그 사실상 거리상으로도 멀지 않고 이런 양측의 그런 수도권 중심의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그런 대규모 그 전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재래식 무기의 이러한 어떤 그 화력 기반 체계의 그런 투발 타격 체계들로 인해서 양측이 극심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단순한 어떤 그 군사적 피해만이 아닌 민간인 피해를 또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작금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만 보더라도 현대 전장에서는 무고한 국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교훈을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반도에서는.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전쟁 상황이 벌어진다면 북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무기 중에서는 사실은 이제 현무라고 하는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우는 지대지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무가 지금 현무 5에서 현무 6 지금 개량형으로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전력화돼서 배치된 현무 미사일만 1,500여 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의 전력 중에 뭐 압도적인 공중 우세를 비롯한, 그리고 이러한 또 우리의 그런 타격, 정밀 타격이 가능한 타격 기반 체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의 핵 무기와 그리고 생화학 무기와 같은 그런 대량 살상 무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북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의 이러한 그 고도의 정밀 타격 체계들에 대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벙커버스터 기능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의 전장 형태는 이런 AI 기반의 드론과 로봇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이제 장차 미래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국방의 AI를 활용한 드론과 로봇에 대한 그런 무인 전력화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함께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고도의 초정밀 타격 체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압도적인 공중 우세와 그 다음에 감시 정찰 자산들,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한 선제적인 대응, 어떤 유사시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압도적인 이런 화력 기반 체계를 통한 조기에 전쟁을 종식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군사력 증강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무는 이제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리우는 게요, 이제 가장 무거운 탄두를 실어서 쏘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괴물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탄두 중량이 그 파괴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무는 또 벙커버스터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지하 갱도화되어 있는 깊숙이도 또 벙커버스터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현무 무기 체계라든가, 그리고 또 초정밀 그런 기반의 화력 타격 체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밀한 무기이기 때문에 파괴력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무뿐만 아니라 K239라 불리우는 이제 MLRS라고 하는 천무 다련장 로켓포죠. 그리고 그 다련장 로켓포에는 또 무유도탄이라고 해서 집속탄 내지는 분산탄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자탄이 지상에 흩뿌러지면서 그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강력한 무기인데, 우리나라가 이러한 집속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를 제외한 어떤 대량 살상 무기에 버금가는 그러한 화력 기반 체계로서 이러한 정밀 타격 체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압도적인 공중 우세와 뭐 우리의 이런 해상 전력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육상으로부터 공중 해상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러한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알고 있고 북한도 알고 있죠. 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 글로벌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한반도에서의 어떤 안보 상황도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변함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만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군사력 또 방위산업의 기반 역량을 강화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큰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